지금 욕 많이 먹는 사람 있잖아. 오천특위 이거 뭐죠? 전용준? 진용준? 이거 뭐 진성준.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오천특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자산이 다 부동산이죠. 그렇더라고.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오천특위에 계신 의원들의 주식 비중이 2%대입니다. 2%대.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게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판을 바꿀 것처럼 해가지고 6월달에 올랐는데 그 기대감이 차 있습니다. 조금씩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 오늘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관세가 15%로 협상이 될 거라는 찌라시가 돌았대. 오늘 장 초반은 약간 좀 비실비실 될 뻔했는데 계속 끌어올린 거야. 15%로 마무리가 된다.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. 어떻게든 마무리 되겠지. 지금은 세부적인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15%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. 근데 15% 된다고 해도 과연 뭐 증시가 오를까?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. 왜냐면 이제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그냥 15%인 것 같아. 왜 그러냐면 일본이 그랬어. 일본이 15%로 협상이 딱 되고 나서 그 이후로 증시가 어땠냐면 일본은 내렸습니다. 근데 그래서 코스피 강세장은 맞다. 그런데 단기에 나는 목이 찬 느낌이다. 그러니 짧은 텀을 두고 숏을 잡아보겠다. 이렇게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. 네. 원래 지난주에 한번 찍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올리진 않았습니다. 근데 그때 제가 포지션이 숏 3계약이었죠. 제가 어제 숏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. 어제 종가로. 근데 오늘 좀 올랐어. 그래서 현재까지 포지션이 숏 현금 플러스 숏 4계약입니다. 오늘 낮에 잠깐 시간 있을 때 숏을 그러면 얼마큼 늘릴지 잠깐 고민해봤어. 약간 소극적으로 바뀌더라고. 지금 장이 너무 뜨거운 것 같으니까. 그래서 좀 나도 모르게 보수적으로 좀 움츠려들던데 그러면 이제 보지 말고 내 자금 상황만 딱 생각을 해보고 원래 스타일대로 저는 숏을 절반을 최대치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. 예를 들어 롱을 만약에 10계약 치는 거면 저는 숏을 5계약 이런 식으로 최대치를 그렇게 잡거든요. 근데 그거조차도 숏을 그렇게 다 채워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. 그래서 한 어느 정도 둘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. 일단 장을 한번 좀 볼게요. 포지션은 지금 그렇고. 근데 제가 한번 그때 지난주에 찍을 때 제가 그 말 했습니다. 이렇게 횡보하면서 한 개씩 늘리다가 이 횡보하는 구간을 가뿐하게 딱 뚫고 가격이 올라가면 패배 인정하고 다 털겠다.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가뿐하게 뚫고 올라가더라도 8월 중순까지는 내가 두고 보겠다. 뚫은 채로 위에 더 올라간 채로 8월 중순이 지나가 버리면 그때는 그냥 패배 인정하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오늘 보면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는 좀 더 올라갔어요. 그래도 이제 한 8월 2주차까지는 일단 들고 있어 보자. 그런 입장입니다. 근데 다시 계속 올라갔다고 하기도 그래. 제가 숏 4계약이 선물로 따져보면 평단이 얼마냐면 426입니다. 코스피 지수로 이야기를 해보면 한 3180 정도 돼.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내려가면 딱 그냥 도달되는 지난번 영상 찍기 직전에 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이 좀 이끄는 시장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 영상 때부터 제가 그 말했죠.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부터 이제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.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또 보면 개인들이 봐봐. 지난주 개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고 버스를 개인이 품에서 중이시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. 저는 곧버스는 아니지만 선물로 매도 살살 치고 있는데 4개입니다. 사실 저도 7월 초까지도 이런 시장은 숏으로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투자를 오래 했는 사람 입장에서 코스피가 40년 동안 움직인 게 있거든. 그리고 외국의 헤지펀드라든지 자금을 집행하는 헤더들은 뭐 60대 또는 아시아 시장을 커버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시장을 한 30년은 봤을 거란 말이지.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단기간에 바뀌는 걸 정말 인정할까? 나조차도 이렇게 인정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갔으니 나는 오늘 또 그 생각을 해봤거든. 내가 지금 포지션에 한 개도 없어. 그러면 숏이 유리할까 롱이 유리할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또 내 머릿속에 또 숏이 맞아. 근데 이게 과거에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시장에 내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 거겠지. 저도 그래서 이제 한쪽을 계속 떨쳐내려고 노력을 해요. 이거 지금 강세장이야. 그래서 오늘 생각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또 우리 코스피 시장 보니까 돌아가면서 쫙쫙 잘 올라가. 이제는 반도체 올라가. 자동차도 좀 괜찮아. 등등 다른 종목들이 좀 크게 빠지는 느낌도 잘 없어.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쫙 올라갔다가 뭔가 빠질 듯 해도 여전히 6만원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로 지금 막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돈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좀 시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. 그리고 우리나라 오늘 사실 좀 이슈가 있었어. 오늘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관세가 있잖아. 관세가 15%로 협상이 될 거라는 찌라시가 돌았대. 그래? 마무리가 될 거라는. 오늘 장 초반은 약간 좀 비실비실 될 뻔했는데 계속 끌어올린 거야. 15%로 마무리가 된다.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. 어떻게든 마무리는 되겠지. 지금은 세부적인 상황
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15%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. 그러면 어찌됐건 다른 것들을 더 상처를 내더라도 15%는 만들어낼 거다. 그럼 일단 시장은 거기에 반응할 거다. 이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. 근데 15% 된다고 해도 과연 뭐 증시가 오를까?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. 왜냐면 이제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그냥 15%인 것 같아. 그런데 만약에 조금 삐끗했어. 그래서 막 17%, 18% 나와. 또는 20%로 됐어. 그러면 시장이 약간 실망하지 않을까? 만약에 조금도 못 줄이고 뭐 그런 일은 당연히 없을 것 같긴 한데 25%로 일단은 8월 1일 시작하자. 미국이 8월 중순에 다시 해준다 하더라도 8월 1일 일단은 25%를 지르고 시작해버려. 그러면 그건 세게 맞겠지.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. 근데 관세 협상이 잘 해결되더라도 15% 되더라도 지금 숏 포지션 잡은 거에 대해서는 바꿀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. 왜 그러냐면 일본이 그랬어. 일본이 25%로 협상이 딱 되고 나서 그 이후로 증시가 어땠냐면 일본은 내렸습니다. 그래서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장이 주가는 이미 지금 15%를 다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.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. 그러면 예를 들어 뭐 3,300, 3,400, 3,500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럼 지금부터 위에가 한 10% 정도 올라간다는 거잖아. 그러면 나는 차라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숏을 좀 더 잡더라도 현재 위치도 그냥 숏이 유리하진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렇습니다. 원래 제가 스윙 투자할 때 있잖아. 내가 어떤 주의냐면 적게 사자, 천천히 사자 이런 주의거든. 그리고 좋은 가격에 사자 이거야. 내가 지금 롱을 사고 있으면 떨어질 때 사지 올라갈 때 잘 안 사려고 해. 그리고 천천히 사려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0.몇% 떨어졌다고 사진 않아. 좀 크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조금 떨어지는 게 며칠을 좀 지켜보고 산다든지. 차라리 적게 샀는데 빡 올라가 그럼 적게 먹자 이런 주의거든. 반대도 마찬가지. 그래서 지금 또 숏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렇게 행보하다가 움직이 해서 좀 내려갔다고 해서 늘릴 생각은 전혀 없고 그런데 숏 포지션을 길게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. 절대 숏 포지션은 시장과 내 인생의 싸움처럼 있잖아. 1년, 2년 끌고 가면 이거는 뭐 돈도 못 벌고 마음도 피폐해지고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길게 봐도 한 8월 한 2, 3주 차? 길게 봐도 지금으로 따져보면 이제 지금 7월 30일이니까 한 3주? 길게 보면 3주에 한 그 정도까지만 들고 있다가 만약에 그걸 지났는데도 예를 들어 가격이 지금 가격대라든지 또는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팔 겁니다. 팔고 다시 뭐 롱을 잡는다든지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일단은 이 포지션을 그냥 없애거든요. 지난번에 하워드 막스 이야기한 것처럼 시계추 한쪽에 좋은 뉴스로 인해서 왼쪽으로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오른쪽으로 내려갈 힘이 더 커지고 있는 거지. 그래서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거든. 그래서 그게 오랜 시간을 해소하면서 올라가면 그 힘이 장기간 이어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건 너무나 단기간에 팍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반대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힘이 굉장히 지금 좀 이렇게 힘이 있을 것 같다. 거기에 일정 같은 걸 살펴봐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협상 중인 거고 항상 또 보면 트리거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 발생하거든. 그게 1번일 거고 2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뭐 관세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당장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일본이 내일 맞지? 그럼 내일 일본의 BOJ에서 또 금리 발표를 한단 말이야. 지금 뭐 그냥 예상하기로는 그냥 금리 동결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이 또 0.25 또 올려 그럼 또 작년 같은 꼴이 또 날 수도 있어. 하여튼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아무 이유 없다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간 것만으로도 가격이 내려갈 이유는 충분하거든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잠시 베팅해 보겠다. 잠시 절대 길게는 안 보겠다 라는 거고 저도 장기적인 추세는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거에 베팅하고 싶어요. 강대죠. 그러면 지금부터 롱을 조금씩 잡아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. 근데 사람은 마음이 참 그렇잖아. 나도 오늘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. 장기적으로 강세 추세가 맞다 라고 생각 들면 내가 3주 전부터 돌아가서 숏을 고민해 볼 게 아니라 롱을 한 개씩 잡아보고 혹시 조정 보이면 롱을 좀 추가시키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사람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. 내가 롱으로 이번에 잘 다 팔아서 돈을 벌었고 그리고 이제 네가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뭐 내가 숏을 잡아서 뭔가 좀 증명해 보고 싶은 이런 심리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롱에서 다 팔았는데 다시 또 더 높은 가격에 롱을 잡는 게 또 뭔가 이렇게 손이 잘 안 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8월 한 2, 3주 차까지 길어도 한 3주차 지금으로부터 한 3주 정도까지만 현 포지션을 좀 유지해보고 늘리면 어디까지 늘려볼까 생각해보니까 한 10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. 왜냐면 나는 항상 롱이든 숏이든 첫 딱 깨를 잡잖아. 습관적으로 두 번째 계약 거리를 제일 길게도 쉽게 말하면 처음 샀잖아. 1번, 2번 계약을 제일 길게도 예를 들어 간격을 한 10포인트 했어. 그러면 두 번째 계약부터 세 번째 계약까지 간격이 얘보다 조금 작아. 그러면서 마지막 계약은 되게 촘촘하게 샀거든. 그게 좋더라고.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경험이 늘 약간 돈을 벌더라고.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 작년에 그 엔캐리 할 때 그때 402까지 올라갔었거든. 7월 달에. 그때는 내가 380
후반부터 390까지 촘촘하게 샀었거든. 근데 지금 그 가격대보다 더 높아진 가격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사겠는 이유가 진짜 우리나라 주식판이 좀 바뀌나 이런 생각이 나도 들거든. 또 한편 생각해보면 나의 이런 마음조차도 존 데플턴 이야기했던 강세장은 비관, 회의, 낙관, 도치 이래잖아. 나도 역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나? 그러면 이제 건물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. 그래도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했잖아. 그거를 너무 빠른 시일 내에 바꾸면 안 돼.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엄청 빠르잖아. 예를 들어 삼성전자 최근에 확 올라갔는 거 알지? 그 올라간 날 그 관련된 주식도 같이 많이 올라갔잖아. 근데 그때 탄 사람들은 벌써 마이너스 10%일걸? 하루 이틀 만에. 두산 테스나도 막 상승하고 나서 하루하루 너무 빨라. 그래서 지금 이거 좋다 싶어서 들어간 사람들이 내려가면 지금 하루만 떨어져도 사실 사람이 겁이 나거든. 높아진 가격대에서 투자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. 지금 같은 시장에 이것저것 손대다 보면 계좌가 녹는 건 순식간입니다. 내 마음속에 두려움도 지우려고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생각해봤어. 지금 뭐 3,300, 3,400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. 그리고 3,500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3,500 올라가면 뭐 선물 지수가 대충 한 450 정도 되겠네. 그러면 현재 4개 계약에서 마이너스가 얼마쯤 되겠네. 이렇게 생각을 했어. 그러니까 이제 최대치 손실금이 또 생각을 해본 거야. 지금 강세장이니 숏을 함부로 많이 늘리지 말자. 그래서 차라리 450 가까이 왔을 때는 좀 몇 계약을 추가해보고 그 기간 안에 떨어지면 그거 한번 기대해보고 그거 아니면 그거조차도 팔자. 근데 그때 예를 들어 3,500 가까이 사는 계약들은 그 계약들은 사실 손실액이 그게 안 크거든. 그럴 때는 또 과감하게 좀 계약수를 막 늘리는 거야. 늘려보고 아니면 그냥 다 팔아 금세 팔아고 좀 그런 계획은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.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뭐 그래서 오늘 제가 코스피 봐도 야 강하다. 오늘 왜 이렇게 강하지? 이 생각하면서 이제 장 막판에 다른 뉴스 보면서 찌라시 돌았다. 우리나라가 관세가 15%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. 그리고 우리나라가 코스피 4,000, 5,000 가는데 굉장히 천운이라고 생각되는 게 힘이 빠질 법하니까 삼성이 힘을 냈어요. 테슬라가 그렇게 계약을 맺고 그리고 테슬라 또 그 CEO가 5도 방정을 떨어주니 더 올라가잖아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날 몇 프로 올랐지? 삼성전자가 그래 오르면 코스피가 떨어질 수는 없죠. 그러니 이렇게 조금씩 이 높아진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려고 힘쓰고 있고. 하여튼 그런 사람 코스피 강세장은 맞다. 그런데 단기에 나는 목이 찬 느낌이다. 그러니 짧은 텀을 두고 숏을 잡아보겠다. 이렇게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. 네.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? 7월 지금 네. 30일 8월 빅쇼트다. 8월 빅쇼트다? 제발요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냉정하게 시장을 읽어주잖아.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게 두 가지로 이해할게. 내 심장은 이렇게 말해. 조종이 와야 되는 장인데 네. 점점점. 근데 내 머릿속에서는 코스피가 진짜 강하다.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지난주도 떨어질 요인들이 많았거든요.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요즘에 상법으로 우리가 올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. 상법 관련해서도 이제 그거 그 기대감 다 반영했고 이제는 조금 실망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. 지금 욕 많이 먹는 사람 있잖아. 5천 특위 이게 뭐죠? 전용준? 진용준? 이거 뭐 진성준. 진성준? 이 사람 욕 많이 먹잖아. 뭐 이런 이야기 수는 있어. 자기 의견은 자기가 본 데이터에 의해서는.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5천 특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자산이 다 부동산이야. 그렇더라고. 그리고 실제로 지금 5천 특위에 계신 의원들의 주식 비중이 2%대입니다. 2%대.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야. 그냥 욕을 먹는 거지. 이 사람들 중에서는 5천 하고 싶을까? 그냥 이제 일이니까 하는 거고 뭐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진정성을 못 느끼니 뭐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. 삑사리 내는 그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대주주 요건 낮췄지.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게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판을 바꿀 것처럼 해가지고 6월 달에 올랐는데 그 기대감이 차 있었는데 조금씩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 주가가 조정을 보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내내 떨어지면 끌어올려요. 떨어지면 끌어올려. 실망감이 나왔는데 끌어올려. 실망감이 나왔는데 또 끌어올려. 지난주 내내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잠깐 이거 뭐지? 진짜 코스피 진짜 이거 뭐지? 진짜 이거 얘네도 이거 지금 숨도 안 쉬고 4천 갈라 하냐? 하나?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. 그래서 지난주 그랬어요. 근데 우리나라 개인들이 항상 지는 게 아니었거든. 우리가 보통 개인이 팔고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면 이거 오를 때인데 지나고 보면 또 외국인들이 맞을 거야 이런 생각 우리 옛날에 늘 그래 왔잖아. 예전에 코로나 때도 그랬고 오히려 개인들이 잘 팔고 잘 사고 그랬었거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코스피를 전망할 때 다들 뭐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런 퀀트 투자도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잖아요. 통계적으로. 7월은 약간 좀 좋은 편이었어요. 그리고 8월은 늘 좀 안 좋은 편이었고 저도 이제 쇼트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약간 기대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8월달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조정 나오더라도 큰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러면 얘를 어디쯤 정리하는 게 맞나 이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. 혹시나 맞아서 조정을 보인다면 그냥 일반적인 조정 큰 이슈 없이 그냥 조금씩 떨어지는 거라면 400포인트 코스피로 치면 한 3030
3,050? 요선 되면 내 거 그냥 다 정리하고 조금의 돈을 벌고 그냥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롱을 생각하자 라고 지금부터 조금씩 저를 계속 세뇌시키고 있고 어떤 특별한 이슈로 딱 떨어지는 거면 그 하루 이틀 정도의 종가라든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한번 해보자. 그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. 되게 감각이 되게 살아있으니까 이게 막 롱도 먹고 숏도 먹고 할 수 있는 것 같아. 진짜 예민하게 잘하는 것 같아. 이렇게 위로도 먹고 아래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? 근데 이게 사실 네 말이 맞긴 해. 말은 팩트야. 위로도 먹고 아래도 먹어왔어. 근데 위로 조금 먹고 아래도 조금 먹고 위 조금 먹고 차라리 그냥 위로 길게 먹는 게 나은 건데 위 조금 아래 조금 위 조금 아래 조금 이러니까 오히려 하는 수고에 비해서 좀 적은 돈 아닌가 싶긴 하고 뭐 그렇습니다. 오래 하든 좀 조금 더 길게 먹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원래는 없었는데 이만큼까지 길어지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. 이렇게나 강세장인 걸 보니까 마지막까지 다 정리한 지수대가 코스피로 치면 2,750? 2,800? 내 정리했는 평단이 선물로 따져보면 387, 8 정도 돼. 코스피로 따져보면 한 2,900 정도 잘 정리했어. 왜냐면 목표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딱 거기였거든. 우리 2월 달에 내가 그 차트 보면서 그 선물 지수로만 그 355 갔을 때도 하나도 안 팔았다 했잖아. 왜냐면 여기까지 봅니다. 요게 한 대충 선물 지수로 한 380 정도 했어. 370, 80 요 사이였거든. 요거는 갈 것 같다. 요때 다 팔고 싶다. 근데 그거보단 더 잘 팔았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이게. 그때부터 지금 뭐 얼마 올라간 거야? 그때 6월 달에 단기로 빠바박 올라가서 운 좋게 내가 원래 목표했는 것보다 좀 더 잘 판 거지. 천천히 올랐으면 나도 그 전에 다 팔고 숏도 더 빨리 잡았을 거야. 그렇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네, 일단 저는 장난 말고 제 포지션이 들어갔으니까 제가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. 단기 조정은 이미 올 때가 됐다. 올 때가 됐다. 너무나도 단기 많이 올랐다. 안 쉬고 여기서 3,500 그건 이상하다. 그거는 뭐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. 그러면 코스피가 강세장인 거는 맞다. 세다. 조정이 올 것 같은데 계속 강세장이 좀 이어지는 분위기였네. 그렇죠. 지난주가 딱 정말 그랬어요. 내가 생각했던 상법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나오는 뉴스들이 생겨났는데도 그래서 그걸 또 시장에서도 반응을 했는데도 밑에서 그냥 끌어올리더라. 그 끌어올린 주체는 외국인이더라. 이제 외국인이 돌아왔다. 패시브 자금 아직 아닌 것 같고. 이 정도면 패시브죠. 지금 며칠 동안 이러고. 이 정도면 패시브야? 이 정도면 이제 그냥 얘네들이 주문한 거지. 외국인들이 작년에 보면 매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9개월, 10개월 매도했거든요. 그거 쉬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. 4월달, 5월달에도 그 환율 때문에 좀 외국인들 들어왔지만 그 정도 들어온 거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인정해야 돼요. 그건 내가 무섭다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여야지 내 자산을 지킬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던 8월 달까지만 좀 보고 그거 아니면 일단 손 털고 그렇다고 나도 롱을 너무 비싼 가격에 사고 싶진 않고요. 좀 지켜보겠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7월 마지막 주 코스피 보증 남자 7월은 강했지만 네. 8월은 두고 보자. 알겠습니다.